그동안 좀 이제 했던 것을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은 그 누구나 쓰는 기사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널인 뉴스는 누구나 언제든지 다 기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 이러한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저널인 뉴스가 왜 출범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어 범람하고 있는 온갖 뉴스들이 심지어는 90% 정도가 가짜라고 믿으신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 나이스비치라고 하시는 분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마음을 가지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1980년대, 제가 1995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서점에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후로 그분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아니고 한 10, 한 그래서 20년 넘었습니다. 90년대 말이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뉴스페이퍼에서 뉴스를 읽을 때 절대 일면부터 보지 않는다. 맨 뒷면부터 보기 시작한다. 거꾸로 본다. 왜냐면 앞면일수록 가짜가 너무 많다. 너무 범람한다. 그래서 스포츠 뉴스의 내용은 거의 가짜가 거의 없더라. 왜? 승부를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승부도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조작된 내용이 가지고 기사를 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짜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뉴스가 불신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그 프로 기자들, 프로이면서 프로 같지 않은 그런 기자들이 쓴 내용보다는 누구든지 참여를 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알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글을 쓰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NFT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 기술을 접목한 NFT를 도입을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써놓은 그 내용 자체가 평생 가도 왜곡이 되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명예, 레퓨티션, 이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짓을 거짓 기사를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트리밋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SNS 또는 이런 오픈 뉴스 플랫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유튜브 같이 나의 컨텐츠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보면 광고가 붙어서 보상을 해주고, 또 블로그와 같이 내가 많은 글을 써서 많은 히트 수가 와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광고를 붙여줘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 라이터만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글을 읽는 리더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가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큰 경제 규모에서 움직이는 이런 재화를 가져와서 하층에 깔려 있는 이러한 경제 규모에다가 흩뿌려주면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서 그 경제가 훨씬 더 이전보다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부의 분배도 평평성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 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오픈 뉴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ONP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오픈 뉴스 플랫폼은 사실은 SNS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뉴스 사이트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별도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섹션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글을 올리다 보면 글을 쓰시는 분의 어떤 기사를 작성하는 실력이 늘어나고 또 형평성 또는 정확성, 공정성, 공명성 이러한 것들이 점점 크레딧이 쌓이다 보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증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 기사의 자격을 부여를 해서 커뮤니티에 썼던 그 글보다 더 가치가 더 부과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명예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부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저희 저널인 뉴스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은 일반 뉴스 사이트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를 지금 좀 더 알차게 개편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뉴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별반 다름이 없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오픈이 되고 나면 그때 되면 좀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소식을 들려드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저널인 뉴스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토큰이라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가 나중에는 제이셋이라고 하는 토큰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물론 단수가 있기는 있지만 토큰으로 교환이 되게 되는데 그 토큰이 지난 화요일 날 MXES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한 11번째인가 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아마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토큰이 상장이 될 겁니다. 상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런 크레딧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꿔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저널인 뉴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할 텐데요. 그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이러한 제이스 토큰과의 교환하는 방법, 또 교환하는 비율,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기사들을 쓸 때 어떠한 툴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긴 하였는데 너무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죠. 사실은요.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앱이라든지 각종 툴들이 있는데 이 툴들을 사용하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적어도 5배 또는 10배 정도의 효율, 성과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디지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세미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어떻게 하면 일의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리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카톡 그 오픈 채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너린 뉴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꽤 오랫동안 시간이 좀 지나기는 지났죠. 몇 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렇게 썩 많은 그 기사들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주종민 선생님이 아마 가장 많은 기사를 지금 쓰신 걸로 지금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팁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유심히 좀 들어봐 주시고요. 시간은 아마 1시간까지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쓰는 기사 공모전, 사실은 8월 31일까지 마감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이라든지 대형 언론사들에서 이런 일들은 좀 왕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소규모 매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엄두는 좀 못 냈죠. 그래서 저희 저널의 뉴스가 출범을 하면서 좀 과감한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언론 선진화를 앞당겨보자. 라는 그러한 모토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체는 저희 회사인 진코리아 저널의 뉴스라고 하는 제호를 가진 주식회사 진코리아에서 주최를 했고요. 주관은 언론 선진화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제가 그 언론 선진화 포럼의 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10월 31일까지,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한 3일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만은,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요. 결과는 심사를 해서 11월 15일 날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하고 응모 방법에 대해서는, 모집 부문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서 대상은 학생부는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 그리고 일반부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편 정도 제한을 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기사는 얼마든지 올릴 수만 있으면 되고요. 기사 내용도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기사는 좀 가점을 좀 부여를 해서 우대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저널인 뉴스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한 후에 커뮤니티에 가면 기사 공모전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분야 또는 경제 분야, 뭐 이렇게 각종 그 섹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사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서 그 섹션에 맞게끔 기사를 공모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회원 가입은 사이트 주소로 통해서 들어오거나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올리는 방법은 뭐 이미 다 회원들로 가입을 하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 사이트 주소나
QR코드에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을 한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징크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커뮤니티 창에서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기사를 쓰는 양은 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문장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C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사진을 넣는 것도 PC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PC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사를 개개인들이 그 세션에 맞는 그러한 기사를 선정을 해서 입력을 응모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약 한 전문위원들이 약 한 40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40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전문 분야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을 심사를 해서 배점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줄 것은 가점을 주고 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배점들을 정해 놨는데요. 이 기사로서의 어떤 가치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 그다음에 참신성, 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시기적절한 것이 있느냐. 비록 몇 달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져서 과연 시기적절했다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20점이 부여가 되겠고요. 사실상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올렸다 그래서 무조건 다 팩트,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단 어 이게 그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저희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20점의 배점을 해서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다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차라고 하는 그 카툰을 올려서 그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그림 자체로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시사성은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절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기사 선정에서 독창성과 글의 구성이 편성인지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글은, 기사는 A4 용지에 한 2페이지 정도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등등 WH를 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구독 요건들을 다 넣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시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사실 또는 학문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내용들을 풍부하게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점수들이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점은 장애인 관련 뉴스를 별도로 가점을 부여할 거고요. 이번 다음 주 정도에 저희 그 전문위원들이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또 가점을 어떤 것을 더 부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 의논을 해서 별도로 최종 그 심사 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를 하다 보면
동점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 동점자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더 선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시상 일자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상 장소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소는 좀 예약은 되놨고요. 그래서 시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특히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나오셔서 직접 시상을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수상을 하신 분들에게 더욱더 어떤 명예라든지 또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상 종류는 1,0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한 명인데 상금은 200만 원이고 거기에 상패 및 부상을 수여를 하겠고요. 금상은 상금 50만 원의 상패 및 부상으로서 한 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상은 부문별, 그러니까 학생과 일반 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문별 각 5명, 5명에게 시상을 하겠고 상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상은 부문별 각 10명, 총 20분에게 시상을 하게 되는데 상금은 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상금 및 상패 그리고 부상을 수여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수상 및 장려상은 부문별로 약 한 명씩인데 가급적이면 공모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수상을 할 수 있는 영광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연 그것이 될지는 그는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그렇게 의도는 가지고 있고요. 입선이 되면 상장 및 기념품을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다수의 기사를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사를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중복 시상은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하나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상을 하시게 된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동상 이상 수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널앤뉴스 인턴 기자 자격을 부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기사를 쓰는, 그래서 뉴스에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인턴 기자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인턴 기자 자격이 부여가 돼서 9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프리 기자가 되고 또 거기에서도 적정한 숫자 이상이 올라오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중에 대기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 선진화 포럼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언론 선진화 포럼은 매월 1회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을 순회하면서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언론 선진화 포럼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전문위원을 이차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외에 인문학이라든지 각종 경제, 정치, 사회 이러한 부분에 특강들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2개 강좌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강좌들은 별도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저널인 뉴스에서 진행하는 전문 기자들에 대한 강습이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 그 기사 공모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11월 이후부터는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매월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전문기자 강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또한 우수상 이상 학생부 수당자가 됩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학생부들에게는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저널인 뉴스에서 각종 봉사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기사를 쓰는 수습기자라, 견습기자라 그러죠. 견습기자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런 활동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크레딧을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발급을 해서 인턴십 활동에 참가했다는 어떤 증명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기에게 충분히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을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학업 성적, 그러니까 SAT라든지 토플이라든지 IB라든지 이러한 점수들만 좋으면 되는 줄 알고 투자 사자 학업 성적 올리기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SAT가 1600점이 만점인데 1590점 정도,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120점이 만점인데 119.8점, 이런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스탠퍼드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본인은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근데 불합격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업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건 알겠다, 인정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 어플라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는 그러한 학업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했느냐, 앞으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는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당신은 그러한 사회활동 기록이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적만을 가지고는 불합격시키기에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일이 결국에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합격이 불합격이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조민 사태라든지, 한동훈 지금 현 법무장관의 그 딸이라든지 그 조카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거,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면 그 신문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학교를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또는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졸업을 못한 한 70% 되는 학생들이 아직도 방학을 하고 있거나 10년, 20년째 지금 학생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로를 터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 저널의 뉴스에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까지 지금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으니까 주위에 많이 알려서 이런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미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특히 우리 회원들 오픈 톡방에서 그래 또 인사도 나누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또 이런 세미나가 계속 있을 거니까 자주 뵙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세미나를 그러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